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TV뉴스 김원근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아주 멋진 그런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TV뉴스와 이제 새롭게 가족이 된 우리 김미숙 아나운서 먼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미숙입니다. 너무 이렇게 평소에 뵙기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2023년 한국 TV 뉴스 많이 좀 아껴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숙도요. 네. 자, 제 옆에는 우리 성선재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알고 있는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학수 고려합니다. 이제 아이고 우리 성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제가 알기로는 유명하신 분이라서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셔서 뭐 대담도 하시고요. YTN에도 나오시고 굉장히 많은. YTN 한번 볼까요? 우선 딱 네. 보면 그런 느낌이 이제 들 겁니다. 바로? 자, 바로 한번 보죠. 이야. 아니 이야, YTN에서 그리고 전국 방송 나간 거네. 방송할 따름입니다. 소개 좀 해보세요. 소개 좀 해보세요. 네, 이거 바로 이거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경선하고 난 다음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면서도 패배를 시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사법적으로 두 달간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고 미국 변호사니까 과연 이것이 미국은 전에 엘 고어하고 부시 대통령 때도 대법원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들을 좀 우리 국민들에게 이게 전 세계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제 방송도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연속해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송하게도 뭐 부족하지만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이거 보기 좋습니다. 어쨌든.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조회수를 보니까 막 50만이 넘던데. 네. 거의 뭐 연예인 아닙니까? 별 말씀을요. 너무 끼워주시는데. 연예인 수준입니다. 제가 한국 TV 뉴스 50만 찍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저의 바람이 또 생겼네요. 자, 우리 먼저 이제 우리 세종이니까 세종의 어떤 그 정치 어떤 정가 전망부터 좀 해봐야 되겠는데 정치인이니까. 그렇죠. 뭐 정치인을 지향했습니다.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김미숙 아나운서가 먼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 같은 맥락인데요. 이제 2024년에 또 이제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누가 잡을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또 관심 있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새해라서 일단 우리 세종 지역에 새해 민심은 어디에 있는지 이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현명하게 또 대답을 해주실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지난번에 세종시장에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와서 이렇게 해봤던 일물입니다. 제가 지금 못 먹어서 살이 한 5kg 빠졌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 세종시에 어울링 자전거를 여름에 많이 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50km, 뭐 100km 탄 날도 있어요. 자전거 많이 탔더니 탄소 배출 안 하고요. 자동차 안 타고 이렇게 했더니 살이 빠졌습니다. 자전거를 타서 그렇구나. 저건 살이 쪘을 때 딱 정상적일 때 이제 모습이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2023년 새해 개면연 새해가 밝았잖아요. 올해 우리 세종시에 사실 큰 격변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민심에 있어서. 그건 뭐냐면 지난 8년간 뭐 크게 봐서 10년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은 우리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든 것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는데 뭐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호수공원에 가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7년도에 이쪽에 행정수도로 하려고 했던 것을 기념석이 있습니다. 그 옆에 노무현 대통령께 또 하나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우리나라 서울에 과미를 해소하고 또 그 당시에는 남북 군단의 어떤 그 군사 경쟁이 지금보다 굉장히 셌죠. 그래서 안보적인 이유로 여기에 바로 우리 지역에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그때 처음에 섰죠. 그때부터 이쪽이 이제 항상 수도를 이전한다고 하면 여기하고 공주 사이 이쪽이
1순위로 거론이 그렇죠. 됐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했던 거라 그러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것을 좀 더 실천에 옮겨서 지금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러한 기저 효과 때문에 지난 10년간 국회의원, 시장 그리고 시의원이 압도적 다수가 이제 민주당 쪽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네. 국회 대통령 선거에서 물론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졌어요. 이 지역 우리 세종에서는 네. 졌지만 예.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은 그 득표를 해서 많이 따라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것에 더해서 지방 선거에서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비례대표 한 명 빼놓고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그땐 그랬죠. 네, 예. 저희가 시장이 국민의힘의 최민호 시장 후보께서 당선이 되어서 네. 시장이 8년 만에 교체가 됐습니다. 네. 거기다가 시의원도 지역구까지 해서 국민의힘이 7석 그리고 민주당이 13석 물론 약 2배 됩니다. 그렇죠. 2배 되지만 예, 예. 한 명이었어요. 네. 비례대표 한 명이었었는데 이제는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죠. 네. 네, 총선에서도 우리 지역의 민심은 이 부분이 격변을 일으킬 것이다. 지금 네. 누구도 여기는 누가 선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또 하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현재와 같은 선거 구도에서는 네. 굉장히 지역 감정도 갈등의 골이 깊고 또 몇 퍼센트 차로 떨어지는 경우에 이것이 과연 사표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이 타당한 거냐 해서 중대 선거구제로의 중대 선거구제. 선거구제로의 개헌을 네. 말씀하시고 있는데 네. 다행히 지금 현재 국회의장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 거에 대통령이 화답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말씀을 던지셨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도 네.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에부터 계속해서 중대 선거구제로의 개헌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면 정말 여기는 경천 동지할 일이 일어나서 세종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2석입니다. 이런 네, 경우에 네, 네. 세종 전체가 하나가 돼서 네. 각 선거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네, 여기에서 각 당이 이제 2명 내지는 3명씩 내보내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이러면 국민들은 1, 2, 3등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할 수 있죠. 국민들은 3등을 찍을 수도 있고 2등을 찍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이렇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으로 선호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은 이건 안 된다는 쪽입니까? 아, 저는 뭐 네. 정해지는 대로 어떻게 해도 자신 있습니다. 아, 네. 네, 어떻게 해도 자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 새 정치 정가 전체를 전망을 네. 하고 있는데 내가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지금 좀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제가 예. 격변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어떻게 예. 보면 격변이고 이 당사자들이나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혼란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시민들도 또 어떻게 보면 기대도 되고 또 혼란도 될 수 있고. 네. 네, 이래서 뭐 더 좋은 말로 하면 변화가 큰 해일 수 있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격변의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김민석 아나운서가 네. 어떤 그 민심을 한번 물어봤잖아요. 그 민심이 지금 이제 정치권 얘기가 자연히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새 정치를 또 전망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또 누가 나오는지 나오는 사람은 자신 있는 건지 이게 안 되면 중앙에서 뭐 또 꽂는 건지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거든요. 네. 예, 그냥 막 위에서 이렇게 네, 내려오는 네. 겁니다. 네. 근데 위에서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윤희숙. 예. KDI 근무했다 그러잖아요. 네. 예. 아버님이 또 저기 뭐 전이 뭐 부동산 얘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숙. 아, 예. 제가 보는 윤희숙 의원님은 예. 저희 국민의힘에서 네. 예, 서초갑 국회의원을 하셨고 네. 정말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 대국민 연설을 하시면서 스타가 되신 분이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자 무죄로 밝혀졌잖아요. 네. 그 아버님이 우리 세종시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혹 때문에 본인이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렇게 하고 예, 자, 나 이 자리에 연연하는 거 아니다. 네. 자리를 던지고 수사해라. 그래서 예. 자리를 먼저 던졌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걸고 하죠. 네. 이번에 행동을 먼저 하시는 분입니다. 행동으로 사퇴를
딱 하시고 네. 그다음에 수사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만큼 네. 공보사보다는 공을 우선시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경제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KDI에서 예.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경쟁력이 있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까지 꿈꾸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 대통령감이다. 국회의원 뭐 한두 번 더 하고 서초갑에서 또 구현 구현했으니까. 서초갑은 사실 아무나 국회의원을 저희 당에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서울 강남에 중요한 곳에 그 이전에 정치를 하셨던 분도 아닌 분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정치 경로로 해서 단번에 스타가 돼서 들어오셨잖아요. 한 번의 스타. 그래, 한 번에 스타가 돼서 딱 뜨셔서 오셨잖아요. 한 번의 스타가 제일 좋은 겁니다. 아, 그렇지 못한 분들은 참 힘듭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희숙 의원님이 다시 여기에 오셔서 이렇게 경선을 하시고 한다면 정말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저희한테는 환영할 천군만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령 제가 지더라도 저도 뭐 스타 밑에 스타한테 졌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 밑에 준 스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민숙 아나운서는 성 변호사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네,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개인 배시네요. 마음이 너그러우시고, 실제로는. 근데 우리 성 변호사님은 이렇게 좀 내세울 수 있는 경력이라 그럴까? 뭐 한번 거기서 물어보시지. 아니, 제가 아까 명함을 받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다 법법법법 이렇게 되어 있어서 딱딱한 것만 했습니다. 대전고 고려대 법대 위스콘신대 법학 박사 전 한남대 법대 교수 다 법법 돼 있어서 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국 변호사를 가까이에서 뵌 게 처음이라서 우리나라 변호사도 사실 잘 뵙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좀 떨리는 마음도 있고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남다른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러네요. 아 근데 미국 변호사와 국제 변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진짜. 자, 먼저 질문 주신 거에 답을 하기 전에 미국 변호사를 우리 김민숙 아나운서님께서 처음 보시고 이렇게 하셨다니까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에 인사드리고 이렇게 할 때 관광버스에 들어가서도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노래하라고 합니다. 근데 명함을 딱 드렸잖아요. 그럼 딱 하는 말이 그 할머니나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딱 하는 말이 그래요. 팝송 한번 불러보라고. 미국 변호사니까. 미국 변호사니까 한국말 못하는 줄 알고 한국에 언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유창하게 한국말로 짜가면 이렇게 하셔가지고 대신 제가 우리나라 노래도 잘 못해서 팝송은커녕하고 우리 노래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팝송 불러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팝송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는데 팝송 하나 이렇게 외우셔서 다니셔야 되겠어요. Top of the world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제 에피소드였고 우리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홍근 대표님께서 그 미국 변호사하고 국제 변호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국제 변호사라는 호칭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걸 질문했냐면 국제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면 사기로 통한대요. 저 사람 사기꾼이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미국 변호사라 그래야지 뭐 국제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처럼 없는 거야. 국제 변호사라는 거는. 자, 이거 똑같은 거죠. 뭐 유엔 대통령, 세계 대통령.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지. 그렇지. 실질적인 역할이 이제 세계 대통령이지. 그리고 미국 경찰이지 세계 경찰이 아니죠. 그래서 확실하게 미국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함에 정확하게 호칭에 미국만 아니라 괄호도 정확하게 해서 미국은 주별로 합니다. 그래서 뉴욕까지 밝혀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지만 자, 우리나라가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란 석유 대금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못 주고 있잖아요. 왜? 미국이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미국 보고 깡패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니네가 뭔데 왜 못 주게? 그렇죠. 우리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서로 주고받는 것이 한국 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란에서 안 받아. 이란 화폐 한국이 필요 없죠.
그렇죠? 당연하지. 그럼 뭘로 거래해요? 달러. 네. 그리고 국제적인 은행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죠. 네. 다 미국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미국법이 미국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 미국 국내법에 저촉되는 돈은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못 나갑니다.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을 테러 국가로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하면 테러 국가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국은 더 이상 앞으로 달러 거래를 못 하고 그다음에 외국과의 거래가 사실상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미국의 금융기관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달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이란도 그걸 다 알고 있죠. 그래도 네. 우리한테 이제 땡깡을 부리는데 이번에 그런 걸 보면서 이란하고 우리하고 석유를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렇게 하는 결제도 미국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미국 변호사가 왜 계약서를 다 영어로 쓰잖아요. 네, 네. 미국 뉴욕법에 의해서 계약서를 전 세계 모든 계약서는 그거에 의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는 꼭 미국에 가 있을 필요는 없죠. 아니 지금 미국 변호사가 여기 전 있어요. 세계에 다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중요한 얘기지만 미국에 네. 이번에 일본의 공주가 평민을 선언하고 그리고 미국 뉴욕으로 갔어요. 일본 공주가. 네, 그렇게 하는데 일본 공주의 남편이 미국 변호사를 2번 떨어지고 뉴욕 변호사를 3번째 이제 합격을 했어요. 예. 그래서 비로소 이제 일본 공주의 사위 될 자격이 됐다. 떨어졌을 때는 아니라고 하고. 이제 그 정도로 그리고 힐러리 전 미국 국무장관 대통령 후보도 했죠. 네. 예, 여자분. 예, 네, 예. 전 세계에서 영향력 1위잖아요. 예, 그렇죠. 힐러리 대통령도 3번을 떨어졌어요. 그렇구나. 네, 존 F 케네디 대통령 아들 주니어 거기도 4번 떨어졌고 그래서 5번째 합격을 하고 했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이 제일 어려워요. 자, 그럼 여기서 네. 궁금한 거. 우리 네. 성선재 변호사님은 몇 번 만에 한 번에 못 붙은 건 사실 그 이상 횟수는 저는 비밀. 노코멘트로. 예, 네, 네. 저는 참고로 미국 운전면허 시험도 한 번에 못 붙었습니다. 실기 시험은 3번 만에 붙었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한국 운전면허도 한 번에 못 붙었습니다. 뭐든지 한 번에 되는 게 없습니다.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만에 붙어야 더 맞아요. 좋은 겁니다. 안전하게 한다고 해서요. 그렇죠. 제가 시간 안에 들어오겠다고 스무스하게 했어요. 네. 그랬더니 당신은 시간 오바. 시간 오바. 타임 오바. 아니 시간이 너무 빨랐다고. 빠른 게 오바야. 너무 빨리 들어왔다고. 천천히 여유 있게 해야 된다. 네, 처음에 갔을 때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그러게요. 그걸 보고 네. 떨어뜨리는 걸 보고. 그러게요. 자, 우리 김미성 아나운서가 물어볼 네. 얘기인데 우리 세종이 갑구 을구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을구는 현재 당협위원장이 선정이 됐어요. 예, 송아영이라고. 네. 근데 갑구는 아직 안 됐어.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될 국회의원들이 여러 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갑이 이제 보류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예. 또 네. 어떻게 될지가 3월 초에 될 것이냐 또 후반기에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 어떤 분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본인을 네, 포함해서. 그 가운데 지금 한 분 계시니까 네, 그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자기 얘기는 자기가 하기가 제일 어려운 예, 건데. 본인은 가장 겸손하게 네. 뒤로 빼고. 네. 예.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개인을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 뭐 저보다 본인보다 다른 분들이 제 3자인 우리 김홍근 대표님이나 김미숙 아나운서님이 더 잘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이렇게 또 당사자니까 또 여쭤보셔서 네. 기회를 주시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저희 당에서 공식적인 결정은 세종시 을, 고운동, 아름동, 을은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이고요. 네. 그 위에 읍면 조치원 지역을 포함한 약간은 조금 더 또 북쪽이고 지역적으로는 네. 정서적으로는 약간 더 보수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갑은 그 나머지 남쪽입니다. 네. 그리고 장군면, 금남면, 북악면에서 네. 지역적으로는 남쪽이고 사실 약간 더 민주당이 세력이 센 곳입니다. 이 안에서 예. 우리 세종이니까 뭐 그건 알만한 분은 다 예, 아시는 거예요. 이 그렇죠. 말씀을 예. 드립니다. 예. 그런데 을 지역은 송하영 위원장님 조직위원장으로 현재 내정이 되신 거예요. 아직 당협위원장이 되신 건 아니고 당에서 절차를 조직위원장으로? 밟을 겁니다. 네. 송하영 위원장님이 되셨는데 우리 송하영 위원장님은 또 여성이시고 지난번에 저희 당이 어려울 때 세종시장 후보로 2018년도에 출마하셨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계속 노력을 하셨고 여기에 또
토박이신 분입니다. 네. 그래 이제 저하고의 인연을 따지면 이번 2022년 작년이죠. 네. 세종시장 경선에서 저하고 이제 유력하게 같이 하실 것으로 이제 뭐 그렇게 거론이 됐었잖아요. 네. 네, 준비가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마를 안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 세종시장 경선을 굉장히 역동적이고 저희가 승리로 갈 수 있는 이런 원팀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아, 좋은 계기를 예. 마련했었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도 똑같이 최민호 시장님하고 최민호 후보님하고 당시에 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힘을 모아가서 또 최민호 후보님이 되시고 네. 이렇게 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사실 네. 저희 진영에서는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그게 잘 안 됐었어요. 네. 그래 그런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신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네. 그러나 당협위원장이 되신 것과 공천과는 뭐 유리할 수도 있고 네. 불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1년간 이제 활동 한 1년 3개월 하시고 하는데 네. 또 많은 분들이 도전을 또 하실 수도 있고 민주당에 계신 분이 현역 의원입니다. 네. 강준현 의원님이. 네. 근데 이제 강준현 의원님은 여기에 사실 큰 기반이 없으세요. 네. 원래는 갑에 국회의원 준비를 하셨던 분이고 전에 네. 네.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도 하시고 또 세종시 정무부시장을 하시고 하셔서 나오셔서 국회의원 네. 준비를 갑에서 하셨는데 바로 선거 한 2달 전에 갑에서 하지 말라 당에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해서 네. 하고 싶으면 을에 가서 해라. 아. 이쪽으로 보내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을에 민주당은 이제 지역위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라고 하고 당원을 부르는 이름도 다릅니다. 네. 저희는 책임을 강조해서 책임당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네. 예. 민주당은 권리를 강조합니다. 권리당원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런 차이가 있구나. 예,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당비를 내는 것도 기준이 최하가 저희 당은 국민의힘은 1,000원입니다. 민주당은 2,000원입니다. 따블이네. 정의당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 정도 됩니다. 네. 더 그건 비쌉니다. 비싼 당이네. 네, 비싸다기보다 그거 이제 그만큼 소수 정예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정의당 하시는 분들은 자기 신념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대신 자기 신념이 강하다 보니까 국민 전체에 네. 보편적으로 이것을 하나로 묶어나가는 건 어렵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국민 전체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집권을 하고 이길 수 있잖아요. 네. 국민을 대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것이 뭐 잡탕이라고도 하지만 비판하는 분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넓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민주당은 지난번에 그래서 강준현 전 후보님이 이쪽으로 오셔서 그 당시에 지역위원장인 이강진 씨하고 경쟁을 했죠. 네,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지역위원장을 우리로 말하면 당협위원장이죠. 예. 미리 하고 계신 분이 이길 것 같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고 있는 분이 예. 항상 보면 절반 이상 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은 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또 이해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저도 준비하면서 신사는 어렵습니다. 새 것을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예. 지역을 옮기고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정당 내라고 하면 큰 문제가 아니다. 세종시 안에서 갑이나 을이나 일단 유권자들은 자기가 속한 곳이 갑인지 을인지 모릅니다. 네. 그렇죠. 예. 아마 우리 김민석 아나운서님도 뭐 아마 오늘 저를 이게 처음 보시고 할 때 여기 네. 세종시가 갑이 을이 어디야 이런 거 모릅니다. 모르죠. 네, 예. 그 정도인데 일반 국민들은 더 알지. 일반 국민은 더 하죠. 예. 네. 그럼요. 핵심 당원들이나 그런 걸 아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전체 1%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에서 국민의힘 당원 숫자가 한 1% 내외. 네. 저희가 이제 1%가 안 되는군요. 왜냐하면 지금 80만 명이니까 한 1% 가까이 됩니다. 인구가 5천만 하면. 예, 또 예. 민주당도 약 100만 당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거기도 한 1% 정도 됩니다. 1%에서 2%. 그러니까 이게 대세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일 뿐이지. 그래서 당원들이 먼저 많이 알고 있다 해도 이 사람이 우리 당의 대표 선수로 나가서 상대당 후보가 또 누가 되든지 간에 이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우리가 것을 여기 당원들이 한 생각합니다. 사람 한 사람을 소개를 해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뭐 김중로 의원이다, 뭐 여기 뭐 정청규다, 뭐 이런 사람들 다 얘기 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될까요? 특정인의 이름을 왜냐하면 알아야 되니까. 예, 알아야 네. 되니까. 예. 네. 네, 현재 세종 을은 뭐 결정이 일단 네, 됐으니까 됐으니까, 그거에 예. 대해서는 네. 뭐 이제 또 이렇게 봐요.
압도적으로 잘하셔서 유력하시면 경선 없이 후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단수 공천. 예, 예, 네. 예. 그렇지 않으면 경선을 해서 합니다. 네. 네. 그건 거고 저희 갑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도 있지만 저희 당 국민의힘을 얘기하면 예. 5분이 이제 일단은 지원을 했는데 네. 앞으로 이분 중에서 계속 할지 새로운 분이 할지 그건 잘 모르지만 네. 현재 하고 있는 분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현재 하고 있는 분 중에서는 일단 뭐 가나다 순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선순위를 뭐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예, 예. 가나다 순으로 하고 저는 제일 끝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김중로 전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아, 예. 전에 여기에서 바른미래당 출신으로 있으시다가 저희 당이 이제 미래통합당이 되시면서 오셔서 네. 저희 당의 이제 후보로 이렇게 전략공천이 되셔서 나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시고 강직하시죠. 네. 군사 부문의 전문가라 네. 비례대표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에 있을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시작하신 분이에요. 네, 네. 네, 그렇게 했다가 지역구에는 지난번에 공천을 받아서 처음 나오셨고 네. 애석하게도 이제 민주당의 홍성국 의원한테 네. 많은 표 차이로 이제 지셨고 그 다음에 당무 감사에 의해서 이제 애석하게도 이 자리를 또 뺏기고 가셨다가 아. 최근에 오셔서 다시 하시겠다 뭐 이런 의사를 표시하신 근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건강미를 자랑하는 분인데 마라톤, 네. 마라톤 뭐 수십 번 뭐 이렇게 하셨고 뭐 상도 타시고 뭐 그랬잖아요. 실제 연세가 49년생이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 지금 우리 나이로 하면 이런 이제 5이 되셨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만 나이로 바꾼다고 하니까 74세. 이제 조금 줄어드시는데 인생은 네. 80부터라니까 아직 한참 젊네.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트럼프가 다 8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게 많은 나이는 아니죠. 예, 물론 이제 예. 선택은 국민들이 하는 예, 거고 예, 이렇게 예. 합니다만 네. 뭐 키가 그 나이에 그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크십니다. 육군산학교 그럼요. 장군도 아주 하셨고 건강하시다니까. 몸이 예.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예. 예, 몸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냥 보면 청년으로 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우리 김중로 의원님이 계시고 예. 그다음에 저는 뒤로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유재하 변호사가 계신데 유재하 변호사는 이제 시당 아주 위원장? 젊어요. 예, 현재 시당 위원장. 위원장이십니다. 이준석보다 젊나요? 비슷한 동갑? 연배 여기에 보니까 오늘 자료에 나온 거 보니까 40세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거의 이준석보다 비슷한 거. 더 조금 많네 오히려.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살 네. 정도 많을 수가 있네. 아, 네. 이준석보다 낫죠. 우리 뭐 시당위원장님이 인물도 더 좋으시고 예. 여러 가지로 또 인품도 좋고 예. 그렇게 하는데 유재하 변호사는 우리 유재하 시당위원장님은 네. 뭐 이제 공식적인 데에서는 보니까 그냥 변호사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사시는데 예. 전에 이제 정치 경력이 뭐 당협위원장은 정치 경력이 제일 뭐 중요한 거고 네. 소신이니까요. 네. 네. 그거 할 때 바른미래당에서 또 김중로 의원님과 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 그걸 거쳐서 하시다가 나중에 안철수 의원하고 또 같이 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정치를 같이 하셨더라고요. 시작을. 아, 그랬구나. 그렇게 했다가 예. 이제 저희 당에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지난번 선거 때 네. 김병준 위원장님의 대변인도 하시고 네, 젊은 그쪽 계로 분류가 되는구나.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보니까 친 김병준계로 분류가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걸 거쳐서 혹시 윤석열계로 되는 분은 없습니까? 뭐 지금 이번에 갑구에 내신 분 중에서는 을구에 계시는 송하영 위원장님은 윤석열 후보의 윤석열계입니까? 아. 예, 거기 세종시 예비 후보 때 저희 쪽에서 정치하신 분 중에서는 2분이 저희에서 했습니다. 한 분이 송하영 이따도 위원장님하고 또 하나. 물어보겠지만은 우리 성선희 변호사는 누구 계열이라고 합니까? 아니 저는 뭐 언론에서 친윤석열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지선은 한 적이 있죠. 아 그럼요. 3구 대선 때. 이번 대선에서뿐만 아니라 처음에 정치에 들어오실 때 제가 재작년 8월에 처음에 6월 달에 정치 입문을 하셨거든요. 저희 당에 8월 달에 입당하셨어요. 예. 8월 달에 저는 제가 세종 국민소통본부장으로 예비 후보 국민 캠프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때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미리 봤네. 근데 제 미래를 못 보고 있습니다. 제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럼 네. 다 했나요?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정천규. 네, 정천규. 유재하 변호사 유재하 계시고 변호사 그렇고. 장천규 장천규입니까? 장천규입니다. 예, 예, 네, 예. 장천규 예. 우리 전 세종시장 예비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아니었고 네. 민주당의 세종시장 예비 후보셨는데 네. 이분은 이제 우리 지역 토박이세요. 공주고등학교를 나오시고 네, 여기에서 아마 민주당에서 활동을 오래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작년에 세종시장
경선에도 민주당 후보로 예비 후보로 제일 먼저 등록을 하시고 이렇게 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사퇴하시고 거기에 이춘희 당시 이제 민주당 네. 시장이시고 후보로 나오실 분은 지지 선언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로부터 한 2주일 후에 네. 어느 순간 이제 탈당을 하시고 무슨 대단한 뭐 일이 있었던가 보네. 근데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결단이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 사실 굉장히 본인한테도 데미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유당 아유, 막 그날 저한테 막 제보가 들어와서 방송도 막 했는데 어유 대단한 결단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또 용기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그렇게 하고 와서 저희 국민의힘에 입당하셔서 어쨌든 힘이 됐죠. 어쨌든. 최민호 예. 시장님을 지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민주당에서의 그 행태가 네. 공정하지 못하다. 그 선거 과정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예. 아마 그 당시로 봤을 땐 그렇겠죠. 민주당이 다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네. 뭐 현재 이춘희 시장님을 위한 3선 이런 선거 과정이 그냥 각본에 의해서 짜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대전 나가면 네. 이순희 시장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날까지도 그 오후까지도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마 민주당 내에서 계시면서 네. 그 염증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탈당을 하고 저희 당으로 오셔서 네. 또 이제는 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이 정치를 좀 해보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누가 있죠? 그리고 하헌희 변호사가 있으신데 이분도 네. 젊으십니다. 우리 젊은 아까 분이에요? 얘기한 유재화 변호사보다 더 젊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주 그럼 뭐 네. 청년이네. 청년입니다 말 그대로 예. 30대입니다. 네, 이분은 이제 서울대를 졸업하고 네. 고대 로스쿨을 가서 고대 법대 로스쿨을 나와서 고대 나왔으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저하고 한참 젊어서 뭐 제가 지금 같이 하지 못했지만 젊은데? 저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우리 지역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아마 정부에서 변호사로 잠시 계시다가 나오셔서 변호사를 하시는 와중에 현재 변호사 하고 있고. 네, 현재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그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셨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다음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한 거네 그럼 이 갑구로 지금 신청한 분들은 그렇죠. 저 빼고는 했습니다. 그분을 해야지 이제. 뭐 스스로 해볼까요? 참 부끄럽습니다. 뭐 자기가 잘해. 뭐 방송으로 오셨으니까 한번. 네. 저는 자부하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이 지난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공정과 상식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되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뭐 자신 있게 내놓고 경선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할 때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분들이 각자 선택이 있었습니다만 네.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6월달에 재작년 6월에 정치 선언을 하고 8월달 초에 입당을 하셨잖아요. 네. 네, 8월 말에 세종에 저는 지역에서 시장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우리 세종의 국민 캠프의 소통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래 뭐 대통령 선거에는 제가 열심히 했지만 네. 그것이 뭐 저한테 도움도 되고 또 뭐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지만 자기한테 주어진 책임은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뭐 영광스럽게도 훈장을 친윤석열계라고 불러주시는데 그렇게 됐구나. 뭐 저는 뭐 대통령께서 직접 저를 관저로 부르거나 뭐 이런 거 한 거는 하나도 없고 뭐 아직 그 정도 못 가고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돼야 지금 한다는 겁니다. 바쁜데 누구를 부릅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제가 네. 세종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거 과정에 대한 거기까지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용량이 오바되면 이 앞에 했던 분들 네. 그것도 이제 우리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서 어쨌든 네. 정치권의 분위기를 이게 전할 수 있는 분 중에 우리 성선재 변호사가 내가 볼 때는 딱이야.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 아니까. 예. 잘 아니까 다른 분 경쟁하는데 그리고 비판을 못 하죠. 중요한 게 있어요. 나도 이제 법원에 이게 조정을 오래 했는데 법학을 내가 이게 편의해서 또 졸업을 하고 이번에 글쎄요. 네. 미국 변호사 이제 시험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식구가 못하게 그 나이에 해가지고 뭐 할 거냐고 미국 들어가서 살면 나는 못 산다 그러길래 안 들어가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요. 전 세계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이요.
그러니까 우리 법대로 한다고 네. 얘기를 하긴 하는데 법이 잘 되는 거고 법이 없어도 조정은 법이 없어도 되는 거거든. 그럼요. 예, 법 네. 가지고 하면 오히려 조정이 안 돼. 안 돼. 예. 네. 그런데 법을 알고 조정하면 조정이 더 잘 되더라고. 아. 그래서 법을 내가 중요하게 네.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그래서 미국 변호사라 그래서 늘 내가 쳐다보고 있었어. 이유가 있어. 감사합니다. 잘해야 되니까.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정가 소식은 요 정도로 네. 하고 네. 자, 우리 뭐 새 정보 얘기라든지 맞아요. 또 대통령 집무실 이런 거 좀 알고 있죠? 네. 예, 우리가 뭐 언론에서는 늘 다루는 얘기인데 새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세요 좀. 어떻게 되는 거? 새 정보 보고 여기 어떻게 대전에서 되는 오신 건지. 분이니까 그러니까요. 청주에서 오셨구나. 네. 새 정보 좀 물어보세요. 어떻게 되는 어떻게 건가? 되는 건지 이게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어쨌든 이렇게 보시니까 가까이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 복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뭐 네. 복원은 당연히 네.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걸 복원의 정도를 넘어서서 예.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 어느 도시나 수도에서 보면 네. 우리 세종을 만든 것도 사실은 미국의 워싱턴 DC를 본따서 만들었잖아요. 워싱턴 네. DC와 그다음에 캐나다의 오타와, 호주의 캔버라 네. 다 본따서 만들었는데요. 예, 예, 네. 이 도시들이 다 강을 끼고 있고 그 안에 호수가 있습니다. 네네. 캐나다의 캔버라는 인공호수가 있습니다. 예. 인공호수를 만들고 그 근처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배치했습니다. 예, 예. 이것이 행정수의 기본 세팅이에요. 미국도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도 그 안에 타이들 베이신이라고 하는 네. 인공호수가 있습니다. 아. 네, 캐나다 오타와도 그렇게 했고요. 그럼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다 됐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을 끼고, 네. 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이잖아요. 네. 네, 물이 계속 흘러가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강은 다른 나라보다 여름철에만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기술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네. 지금의 현대 기술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을 가두고도 그만큼 그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안타깝고도 깜짝 놀란 거는 이제 최민호 시장님이 그걸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같이 하셨지만 그랬죠. 예. 금강 보행교가 이춘희 시장 때부터 해서 추진해서 만들었잖아요. 네. 개통을 했을 때 제가 돈이 선거운동 많이-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돈이 1,00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1,100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1억 달러가 넘게 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달러로. 예. 제가 미국 변호사라 그런 게 아니라 억 달러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거기 가서 보신 분들이 제가 선거운동할 때도 보고 그 이후에도 여름에도 아까 자전거 많이 탔다고 그랬잖아요. 예. 갈 때 되면 이걸 뒤집어 써야만 지나갈 수 있어요. 날파리들이 워낙 많이 달려들고 물이 썩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거는 용량이 많으면 네. 그러면 잘 썩지 않습니다. 예. 용량이 그렇죠. 많고 예. 그래야 흐르는데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빼버리니까 자갈 무덤 옆에 자갈무치 옆에 물이 조금만 고여 있잖아요. 웅덩이가 되잖아요. 여기 썩잖아요. 아, 웅덩이 때문에 그렇구나. 네, 모기, 뭐 파리떼, 날파리, 하루살이들 다 이렇게 해서 그 앞에 가신 분들이 코를 찌르면서 냄새도 나고. 예, 네. 이게 무슨 명물이냐. 이번에 그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라 네. 그래서 네, 하기 전에 청소를 하려고 네. 막 배를 막 집어넣었는데 잠수부가 들어가니까 이 발목밖에 안 되는 거야 물이. 잠수부가 필요하지 않죠. 잠수부가 걸어가면 되죠. 들어갈 리가 없는 거야. 네. 근데 밑에가 엉망이래요. 네. 예. 저희가 그래서 저 위에 그 합강 위에서부터 예. 이렇게 해서 쭉 보면 네. 수심이 1m도 안 돼요. 지금 깊은 그런 데도가 상- 1m. 예, 그렇지 지금 않 그런 나머지는 상황. 발목 차요. 네. 네. 이게 과연 4대 강이고 수도를 흐르는 강이냐? 강이 아니고 강이지 아니. 개천보다도 못해요. 네, 개천. 개천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네. 하천에 여기에 수달이 이렇게 해서 헤엄치고 이런 모습이 나와야지 어떻게 돼서 금강에서 고라니가 뛰어노냐고요. 그 야생의 초원 세렝게티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금강에서 보고 있어요. 네, 이건 말이 안 그러네. 되죠. 그러네. 네, 그래서 저는 금강 세종보를 더 확실하게 막아서 수위를 한 5m에서 6m 정도 하고 여기에 그러면 물이 많으면 네. 원래 여기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있었잖아요. 요트 정박장도 지금도 표시가 있는 나무가 썩은 게 지금도 그대로 꽂혀 맞아, 있잖아요. 맞아. 예, 예, 예. 네, 예.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넘어가면 네. 국민들이 좋아하는 게 네. 물을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요트도 타고 뭐 오리배 같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러운 게 이제 요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요트도 타고 또 크루즈도 하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좋은 환경을 놔두고도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이것을 환경에 또 무슨 이유로 해서 안 한다고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보를 우리 지금 최민호 시장님께서 지난 선거에 저하고 이제 TV 토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또 같이 다뤘었고요. 예, 네. 예. 그래 그 이후에 그 공통되는 부분은 같이 하시겠다 하고 또 그걸 또 발전시키는 안을 내놓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근처에 물도 더 많이 가두겠다 하고 하는데 또 반대 세력 반대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죠. 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는 이제 그건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원을 하겠다 예.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더 어쨌든 그것도 그것도 협력해야 될 기관들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도 좀 더 설득하고 해서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올해는 본격적으로 복원이 이루어질 것 같다. 새 정보는 복원돼야 된다. 네, 복원해서 더 거기에 유람선이 떠서 다니고 해야 된다. 이 정도가 우리나라가 됩니다.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넘잖아요. 네, 이번에 근데 3천 달러밖에 안 되는 베트남을 가보니까 네. 이런 보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럼요. 네. 딱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예. 네, 그걸 지금 생각하면 금강에 이런 좋은 자연 환경을 두고 네. 그런 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말이 안 된다. 참 말이 안 된다. 네. 크게 해보세요. 말이 안 된다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네. 아니, 제 목소리가 커서 예, 뭐 예. 그냥 해도 됩니다. 아주 네. 말이 안 돼. 예. 뭐 또 하나 질문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긴 합니다만 또 하나의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게 이제 대통령 제2집무실 관련이거든요. 이거 진행 상황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에 네. 올 1월 초에 네. 바로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세종시청에 앞에 와서 데모 비슷하게 데모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데모인지 내용을 대회인지 하여간 뭐 글쎄요. 예. 자, 우리 김홍근 대표님이나 다른 분이 할 때도 잘 이해를 못하고 제가 봐서도 이해를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어. 그리고도 네. 자기들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네. 굳이 이게 누구를 비난하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비난인 것 같기도 하고 뭐하고 해서 하는데 뭐를 빨빨리 해달라 그랬죠. 네. 자, 여기가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네. 왜 우리가 사실에 기반해서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공약을 할 때부터 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2집무실을 여기다 하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이번에 예산도 처음에 1억도 아니고 3억이 현재 배정이 됐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이 이게 국회라고 하는 거에 대한 특수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액수가 되지 않고 더 큰 프로젝트들도 처음에 뭐 예비 타당성 조사비 내지는 뭐 설계 용역비 네. 그렇게 해서 1억, 2억씩 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처음에 해서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아마 예. 그분들이 그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국회의장이 규칙을 만들고 하고 하는데 국회의장도 지금 민주당 소속이고요. 네. 국회의 다수석이 민주당입니다. 네. 본인들이 국회의원인데 홍성구, 강준현 의원이 그 앞에 서서 뭐 국회의장한테 뭘 한다고 해서 이런 거 하는 걸 근데 그걸 또 시청 앞에 와서 했다. 시장은 권한이 없어요. 좀 특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 이분들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 나가는 걸 앞에 이제 TV에 한번 나오시려고 해서 하는 걸 하는 건지 아니 너무 국회 앞에 지금 가서 하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미디어에도 혜택을 못 보고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발전을 하자, 뭐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네. 좋으신데 그거를 자기 반성적으로 하셔야지. 권한과 책임이 당신에게 있는데 현재 국회의원들한테 있는데 예. 그거를 시장한테 와서 뭐 촉구하듯이 얘기하면서 시장이 안 한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뭐 시장은 나와보지 않는다. 시장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네. 보기가 안 좋았어요 이번에. 예, 그래서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예. 아, 이분들이 실제 그런 뜻이 있다면 이건 또 내노라불 아닌가. 좀 본인들이 할 때는 행정수도 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예, 예.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장을 예, 했습니다. 맞아, 그랬죠. 그러면 본인들이 지금 이게 행정수도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수도잖아요. 네. 이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오는 걸 저희가 하겠다고 예산 집행까지 해서 시작을 하면 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럼요. 예. 네. 집무실은 확실히 오고 국회도 확실히 오고 국회는 다- 뭐 이미 예, 이제 다 결정돼서 다 그렇죠. 결정됐어요. 예. 국회는 이미 공사가 시작돼서 가잖아요. 올해 예, 공사비, 예. 토지 그렇죠. 매입비까지 시작이 됐잖아요. 예, 예,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집권당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세게 얘기했던 것을 이제 와서는 이건 태클 거는 것도 아니고 격려하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하잖아요. 좀 그랬어요. 네, 예. 그래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모습은 안 좋다. 제가 뭐 방송이니까 모습은 안 좋다. 예, 아니, 확실한 우리 이제- 메시지를 잘 모르겠다. 아니, 이렇게 합니다. 팩트는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럼요. 왜 네. 그랬을까? 왜냐하면 우리 예. 세종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셔야 되잖아요. 예, 예. 수도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행정 수도라고 해서 행정부만 온다고 할 때 행정부라는 게 입법, 사법, 행정할 때 그 행정만 하는 게 아니라 워싱턴 DC에는 미국 의회도 있고요. 백악관도 있고 그다음에 각 사법부, 연방 대법원도 있습니다. 네.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행정 수도도 그렇고 캔버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입법, 사법, 행정 우리는 여기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여기 다 와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렇게 해야 행정 수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네. 그걸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해야지. 뭐 누가 한쪽이 안 한다. 그래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아니다. 저는 뭐 그 부분은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게 자꾸 얼굴이 아주 이렇게 커다랗게 나온 우리 성선재 변호사와 함께 지금 여러 가지 세종의 정가 소식 또 세종에서 꼭 필요한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자, 세종이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이제 생길 겁니다. 또 네. 올해 들어서 자, 우리 시간도 많이 좀 흐르고 했는데 뭐 우리 처음으로 왔으니까 네. 1시간 이상 해도 관계는 없으나 네. 아, 뭐 그래도 오늘은 잘 못하는 부분은 잘라주시고 잘하는 것만 아니, 내보내주세요. 정리를 하고 네. 또 다음에 또 하면 네.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세종의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우리 성순지 변호사가 볼 때 이런 변화가 있을 거다. 그거는 짚고서 한번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우리 지난 지방선거에서 네. 8년 만에 처음으로 네, 민주당의 이춘희 시장에서 국민의힘의 최민호 시장으로 시장이 교체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뜻입니다. 네. 네, 4년 전, 8년 전에는 시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이춘희 시장을 선택하셨죠. 그렇죠. 거기에 힘을 실어주셨죠. 예, 예. 지금은 시민이 주인이고 국민 주권주의가 그거잖아요. 민주주의가 시민이 원하면 이렇게 그렇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최민호 시장님께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두 가지를 잘하심으로 해서 우리 세종시를 변화시키고 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이번에 최민호 시장님께서 네. 보통 교부세를 네. 네, 대폭 증액을 받아왔잖아요. 예, 자, 그렇죠. 우리 세종시의 특징을 보셔야 돼요. 네. 뭐 우리가 매 여러 가지를 할 때 매일 느끼는 게 그겁니다. 세종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자치단체입니다. 네. 네. 광역자치단체지만 네. 규모는 네. 대전 서구보다도 작습니다. 그렇죠. 대전의 하나 구보다 맞아요. 작아요, 현재. 맞아요. 예. 그리고 이 바로 옆에 있는 청주시보다 네. 작습니다. 우리 네. 김미소 아나운서님 청주라고 하셨죠? 예, 예. 청주시 인구가 80만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거기는 기초자치단체예요. 84만입니다. 아, 84만. 제가 깎아서 죄송합니다. 세종은 올리고 청주는 깎고 제가 세종이라 그렇습니다. 옆에 바로 우리 위에 인접해 있는 천안시 네. 80만입니다. 네. 옆에 아산까지 같이 하면 100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청주시나 청주시나 천안시, 네. 대전 서구 전 국민적인 관심을 못 받아요. 네. 세종시의 뉴스 하나는 하나하나 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그만큼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네.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네. 자, 우리 보통 교부세가 네. 네, 이중적으로 우리 내려오지 않고 네. 단층제니까 네. 여기다가 네. 제주도도 단층제로 돼 있습니다. 네. 다른 곳은 전부 다 광역자치단체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우리는 없잖아요.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님들은 네. 사실 다른 곳으로 얘기하면 시의원이자 도의원이야. 네. 그리고 대전시로 얘기하면 시의원이자 구의원이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 전체적인 것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동네에 눈 치우는 것까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구의원 역할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행정도 그게 단층제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 수 있지만 우리 세종도 50만이 넘어가면 분구를 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죠. 아직 50만이 안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춘희 시장님께서 전임 체제에서 그런 걸 알면서도 보통 교부세를 우리 세종시에 걸맞게 받아오질 못했어요. 너무 못 받아왔더라고. 너무 못 받아왔어요. 제주보다 18배를 예. 못 받았더라고. 글쎄 보니까. 말이에요. 예. 그거를 이번에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네. 행정의 달인이시잖아요. 예, 그걸 잘 알고 행정의 계시니까. 달인. 네. 아. 그래서 예. 우리 최민호 시장님은 제가 TV 토론을 같이 예. 경선할 때도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많이 배울 점이 있으시는 훌륭한 분이다. 아니 네, 이렇게 후보 했습니다. 시절은 난 몰랐는데 네. 시장이 되고 나니까 완전 달변가더라고. 네. 아니 그거 네, 맞습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사실 보통 사람이 알기 어렵습니다. 아. 전임 이춘희 시장님도 행정을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의 뭐 비슷한 같은 길이죠. 경력을 같은 길을 걸었죠. 네, 같은 예. 길을 걸어오신 분이야. 네. 그런데도 갖다가 이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그렇죠? 양보를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꾸미는 과정에서 네. 그 소홀히 한 거죠. 소홀히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소홀히 확실한 한 거예요. 거죠.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시니까 과연 무엇이 시민들을 위해서 진정 중요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안 해도 당선되셔, 재선되셔 이렇게 했던 거예요. 못 받은 교부금이요. 네. 1조가 넘는데요. 지금까지 다 예. 누적을 하면 광력히 네.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 구체적인 수치를 다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시 정부도 이제 광역자치단체도 지방정부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시장도 교체돼서 했고 시의원들도 절반 교체 이렇게 균형 있게 있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압도적으로가 아니라 여기는 뭐 저희는 비례대표 의원 하나였었어요. 그렇죠. 이 정도가 되면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비판이 없었어. 비판이 없죠. 기존의 시의원들도 시장한테 국회의원한테 충성하느라고 바빠. 문제점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지적하면 잘려. 그러니까 견제도 제로, 네. 균형도 제로. 그러니 그 폐해를 우리 시민들이 봤던 거예요. 그거를 받은 이번에 거죠. 최민호 시장께서 딱 찾아내셔서 이거를 중앙정부에 얘기하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아이, 너무 기분 좋더라고. 이번에 뭐 한 1,700억 정도 받아왔죠? 글쎄요. 아니야. 이번에 받아온 거는 300 몇십억인가 뭐 추가로 받았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액수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는 몇십억도 안 됐어요. 예, 그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게 10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700, 800억에서 내려왔다가 이번에 좀 많이 받은 거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받아낼 게 1조가 그럼요. 넘는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게 뭐냐면 여기는 중앙정부에서 행복도시 건설청을 통해서 별도로 해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특혜받은 도시다. 우리 세종시는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또 착각을 해서 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거는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인프라에 들어가는 것들을 행복도시 건설청이 보통 해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필요한 부분들은 행복도시 건설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고 뭐 그런 교통 인프라는 좋아진 게 사실이에요. 예, 이제 그거에 수도에 걸맞게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우리 시에서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것들이 너무나 미흡했다. 뭐 제가 좋게 표현합니다. 미흡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최민호 시장님께서 국민의힘 최민호 시장님께서 처음으로 이 부분을 지적해서 이걸 만들어내셨잖아요. 첫 번째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일례로 SK에 또 손편지도 쓰시고 해서 그쪽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산업단지를 끌어들여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는데 SK가 오면 좋겠어요. 뭐 저도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능한 노력들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또 그러면 과거에 왜 그런 걸 하지 않았느냐. 그래 일례를 하나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 전임 시장님이 처음부터 줄기차게 우리 지역에 대학을 유치하고 하는데도 이탈리아의 무슨 명문 음대를 유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10년이 됐는데 시작도 안 하고 무산이 됐습니다. 자, 우리 김미수 아나운서님 뭐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음악하면 세계적인 명문대다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어딘가요, 대표님? 네, 제가 묻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줄리어드 음대, 그렇죠? 줄리어드. 아니면 미국의 버클리 음대, 그렇죠? 버클리. 그 정도 됐을 때 우리가 명문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춘희 시장님께서 유치하겠다고 했던 것은 저는 잘 음악을 잘 못하니까 그러면 잘 모르지만 이탈리아의 무슨 대학인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시민들은 그 정도를 명문대라고 보지 않습니다. 명문 음대라고 세계적인 명문대라고 했으면 이름을 들었을 때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에 못 들어가는데요. 그런데도 거기를 유치하겠다고 노력을 무지하게 하셨는데 첫 삽도 못 뜨고 철수했습니다. 시작까지 못했습니다. 철수까지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거기다 연합대학을 하겠다 뭐 하고 해서 그랬죠. 1층에 뭐 충남대, 2층에 공주대, 3층에 카이스트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안타깝게 바로 전임 시장 이춘희 시장 말렵에 그 중에서는 우리 지역에 또 있는 대학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명문이고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카이스트가 오기로 했다가 이춘희 시장 말기에 카이스트가
충북, 청주, 오송으로 가기로 결정을 바꿔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카이스트가 빠졌습니다. 네. 네, 우리가 같이 옆에 있는 같이 상생을 해야 되지만 예. 정말로 저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물러나셨지만 이시종 충북지사가 네. 마지막에 출마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본인은 책임을 가지고 오송 지역이 지금 생명과학단지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자 카이스트가 온다면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을 하겠다 해서 아. 카이스트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 여기로 네. 오기로 했다가 예. 여기도 첫 삽도 뜨기 전에 떠나서 가버렸어요. 아, 그렇게 됐네. 예, 제2의 캠퍼스를 그렇죠 예, 예. 카이스트에 크게 하겠다 그랬어요. 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최민호 시장님이 이걸 물려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예.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이것을 지금 최민호 국민의힘 시장님이 들어서서 이것을 지금 자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면 뭐 한 번에 다 되면 좋겠지만 이제 한 발짝 한 발짝에서는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긍정의 힘으로 비관을 낙관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해서 그걸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작은데 이렇게 해서 하면 일단 시민의 지지를 못 받고 그런 경우도 잘 되지 않아요. 이런데 지금 SK를 유치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셨잖아요. 예. 이런 자세야말로 저는 지금까지 최민호 시장님이 행정만 달인이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정치도 달인이시다. 소통의 달인이시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은 야, 그 SK나 삼성 뭐 이런 데서 되겠어? 그러니까 좀 성과를 내려면 작은데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세종시에 걸맞는 걸 해야 되잖아요. 세종시에 걸맞게 하려면 자, 전 국민이 알 수 있고 또 그만큼 첨단 산업을 가지고 와야 우리가 국가 산업단지를 한다고 하는 그거에 그 명분에 걸맞잖아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보통교부세를 이번에 확보하신 거 큰 네. 업적을 이루셨고 그래서 세종시 이제 앞으로 조그만 일을 할 때 지방세로 하잖아요. 세종시. 네, 이 지방세의 많은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춘희 시장님 체제에서 얘기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여기 못한다. 조그만 돈. 시민과 관련된 조그만 돈인데 그런 것을 전부 다 이제 그 시의 그 관변 무슨 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돈이 그런데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것도 시민과의 소통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특정인에게만 이렇게 주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나 많은 시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다 자원봉사인 줄 알았대요. 아,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여기 주민자치위원 또 무슨 시에 무슨 위원 모집해놨죠. 예, 예. 아마 아나운서님도 그러실 거예요. 다 하면 우리 그거 써 있으면 자 봉사하는 자리인 줄 알지 돈 받는 자리인 줄 몰라요. 그건 써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예. 된 사람들끼리만 나눠 먹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 예. 정말로 그런 열정과 능력과 헌신하는 이러한 능력과 그런 자세가 있으신 분이라면 자원봉사로 해서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이 참에 그걸 개편해야 된다.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이제 거기서도 돈이 남잖아요. 예. 우리 이번에 보통교부세도 많이 받아오셨잖아요. 예. 이런 걸 가지고 해야 세종시의 시정을 펼칠 수가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중물을 이번에 많이 만드셨다. 이런 면에서 훌륭하고 그러니까 기업. 쉽게 말하면 우리 살림살이 할 비용이 좀 많아졌다. 그렇죠. 우리 그렇죠. 집안의 네. 월급이 우리 남편이 더 많이 가져온 것처럼. 원래 들어와야 될 거를 뭐 안 받아오신 거야. 이게 계속 많아질 이제 겁니다. 계속 많아질 네.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기업 유치에 대해서 너무나 그동안은 수세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수세적으로. 그런데 이 기업 유치도 우리가 뭐 누구는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무모하다. SK한테 덤비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성경 말씀에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제 상황하고 똑같으니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는데 나중은 창대하리라. 심이 나참. 그렇죠. 시작은 예. 미약하지만 나중에 네. 창대하리라. 흔히 네. 하는 말 시작이 반이다. 그렇죠. 예. 이 시작해 놓으면 반은 한 거야 이미. 그럼요. 예, 예. 그러면 최민호 시장님이 완성을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어. 네.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그러나 시작 자체에 하지 않고 우리의 역량을 부정하고 또 우리는 이 정도 되니까 저건 과한 거 아니야. 이래가면서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절망과 비관이 넘쳐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 이제 이번 알겠습니다. 기회에 그렇게 네. 만드셨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해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세종의 네. 변화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우리 시장님 보고 얘기하면 한 하루 종일 얘기할 거라면 예, 그 정도로 제가 대신 얘기하겠습니다. 변화될 대변인으로. 내용도 많고 그런데 네.
네. 야, 근데 오늘 우리 성순재 변호사님 함께하다 보니까 나 이렇게 많이 아는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금방 훌쩍 굉장히 아니, 많은 어떤 말씀. 분은 어떻게 한 시간이 이렇게 금방 네. 지나갈 수가 아니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명함 드리고서 미국 변호사라고 하면 그래요. 한국말 잘하시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배웠습니다 한국말. 자, 이제 좀 정리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네. 또 김미숙 아나운서는 이제 네. 처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네. 자꾸 나만 쳐다보면 안 되고 저쪽을 쳐다봐야 되는데 네, 이제 제가 앞으로 방송할 때는 네. 항상 50대 50, 50.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네. 마무리 한번 하시고 내가 마무리하는 걸로 끝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대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저 정치 관련한 방송은 사실은 제가 방송 경력이 지금 근 한 30년 정도가 되는데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겁나는 얘기입니다. 정치 그렇죠. 얘기는. 그렇죠. 네. 그렇기도 그러나 하고, 재밌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꼭 해야 되는 얘기이기도 예. 하고요. 저는 그냥 늘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입장에서 아마 온 국민들이 비슷한 마음일 것 같은데 이제 좀 지쳐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계속 싸우는 모습만 나오고 이제 안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요즘에 워낙에 뭐 작년에는 큰 사고들도 있었고요. 또 삼고라고 해서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정치를 딱 얘기를 했을 때 정치라는 두 단어를 들었을 때 그냥 웃음이 났으면 좋겠는데 에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젊은 세대로서 예전에는 좀 방관자였다면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그래 이걸 좀 바꿔나갈 수 있게 뭔가 의견을 같이 덧붙여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세대이긴 하거든요. 이제 일단 지금 그 가운데서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궁금한 게 소신이 있을 것 같아요. 정치를 하시면서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요것만큼은 내가 꼭 지키리라. 그게 너무나 궁금해. 사실은 처음에 여쭤보고 굉장히 중요한 싶었는데 질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쭤보고 예. 싶었는데 일단 얘기를 다 끝내시고 이제 네. 마지막에 한번 여쭤봐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신을 또 10분간 얘기면 안 됩니다. 짤막하게. 1분으로 끝내야 돼요. 짤막하게. 1분 이내로. 네, 한 단어도 좋습니다. 예. 자, 기회를 제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제일 어려운 죄송합니다. 겁니다. 어려운 거죠. 한 단어로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국민과 소통을 하고 또한 국민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그래야 정치가 변하고 우리 생활이 변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관심. 네, 관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든 것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우리 관심. 김미수 아나운서님께서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다 방관자가 되고 네. 그놈이 그놈이야 무관심해지고 뭐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무섭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그레시암의 법칙에 나오는 것처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버리잖아요. 새로운 놈도 해서 이놈이 해놨더니 똑같다. 저놈하는 똑같다. 이거에 대한 절반의 책임은 시민한테 있는 거고 절반의 책임은 바로 그 대표자로 이제 된 사람들이죠. 네, 이렇게 있는데 그게 공동 책임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정확하게 또한 평가에 기초해서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우리 정치와 행정과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관심하니까 나는 네. 나는 관계를 중시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돈, 명예보다 네. 관계. 네, 맞습니다. 관계라는 게 영어로 네. 릴레이션십. 그렇죠.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 어떻게 요즘 미국 변호사 준비하시더니 준비하시는 영어가 거 맞네요. 막 나오네. 맞네요. 저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합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좀 전에 긴장했어요. 혹시 영어로 예. 뭐라고 하는지 아냐고 물어볼까 봐. 예. 우리 한 시간 동안 정말 맞아요. 꼭 필요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아마 이걸 끝까지 보실 것 같아. 아하. 끝까지 보실 것 같아. 다음번 불러주시면 10,000, 2만, 5만 예. 제가 뭐 다른 방송에 아니, 나와서 그리고 50만 한 것처럼 우리 찍도록 또 하겠습니다. 김희석 아나운서 옆에 하니까 화면 자체가 네. 밝아졌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남자들끼리 할 때는 네. 좀 색깔이 어두웠었는데 네. 예, 우리 오늘 새롭게 함께 하게 된 우리 김미석 아나운서가 함께해서 너무 좋고 예, 우리 성 변호사가 또 이렇게 박학다식한지는 몰랐습니다. 예,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은 세종의 어떤 정가 전망을 이제 해보는 시간으로 제목을 그렇게 그냥 달죠 뭐 이렇게 그러죠. 네, 좋네요. 새해 세종 정가를 전망하다 이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우리 또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 뭘 모르면 또 물어볼 테니까. 네. 자, 감사합니다.
민심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아, 왜 그렇게 하냐 똑바로 해라 막 이런 것도 괜찮으신가요? 그럼요. 어머니 그냥 받아들이실 수 있다? 당연하죠. 아, 송 변호사는 관심 갖는 걸 좋아해. 네. 예. 저 40몇 층 되는 커피숍에서도 우리 가족들이 가 있는데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 보고 야, 이 양반 대단하다. 아, 그런 기억이 있죠? 네, 기억나죠. 형님 거기서 인사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렇게 뭐- 발로 뛰고 또 서로가 관심을 갖는 거니까 예, 오늘 뭐 한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네. 하여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또 정치인들과 함께 이 세종이 잘 살고 대한민국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는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순희 변호사, 김미숙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